그러나 이 장기 기관을 보면 이 모든 정신생활의 풍성함, 곧 지적인 범주화와 언어, 계획, 감정이 이 3파운드의 살코기의 구조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누구도 곧바로 추측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고기로 만들어진 로봇이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납득시키려는 내용입니다. 고기로 만들어진 로봇. 지능, 언어, 감정, 고기. 고기로 만들어진 로봇. 여러분과 저는 정말 로봇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100조의 작은 세포로 구성된 로봇입니다. 이 말은 과학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정말 그럴까요? 뇌 전문가인 마이클 에그너 박사와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제거적 유물론은 이데올로기적 관점이나 철학적 관점이지 과학적 관점은 아닙니다. 제거적 유물론은 마음 또는 정신 같은 것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단지 물질로 마음을 설명할 수 있다는 관점이 아니라 마음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체지 단순히 신체기관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나라는 존재 말이죠. 나에겐 뇌가 있지만 나는 뇌가 아닙니다. 나는 감정을 느끼지만 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생각하지만 나는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신체 그 이상의 존재라고 느낍니다. 유물론자들이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은 그 느낌이 사실은 과학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연구는 무용의 마음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밝혀냈는데 바로 생각이 실제로 뇌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제프리 슈왈츠 박사는 강박장애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그의 치료법은 생각이 우리의 물리적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무언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거나 어떤 것이 더럽다는 느낌이 사실은 자신의 뇌에서 보내는 거짓 메시지라고 재해석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환자들을 훈련시킴으로써 실제로 환자들은 그것이 자기가 아니라 자신의 뇌에서 보내는 거짓 메시지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그렇게 훈련을 할 때 그들의 강박장애는 개선되었고 그들의 뇌도 또한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 단지 당신의 뇌 그 자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는 선택이 당신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실제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는 마음이 물질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지지합니다. 무형의 마음에 대한 추가 증거는 뇌량 절개술이란 수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은 뇌량을 끊어냄으로써 그야말로 뇌를 반으로 가르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제가 직접 진행했고 환자들의 뇌는 본질적으로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은 여전히 하나의 통합적인 인격체인 듯 보였고 여전히 꽤 정상적인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것이 암시하는 것은 곧 인간의 마음이란 것이 단순히 뇌의 물질로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뇌를 반으로 가르는 것은 환자의 마음 또는 정신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죠. 분명히 한 사람의 의식 상태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형의 마음에 대한 세 번째 증거는 뇌자극 실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은 우리의 지적 능력과 정체성을 뇌조직 속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뇌자극 실험들 중 가장 유명한 일부 실험은 뇌외과 의사 와일더 펜필드 박사가 진행했습니다. 그는 꼼꼼한 과학자로서 반복적으로 관찰했습니다. 곧 환자의 마음에는 그가 환자의 뇌에 무엇을 해도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어떤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는 환자의 뇌의 일부분에 자극을 가해서 기억을 끌어내기도 했고 근육을 움직이게 하기도 했으며 환자가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환자의 뇌에 무엇을 어떻게 해도 환자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고 환자의 지적 능력을 변화시킬 수도 없었고 환자의 자의식을 변화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모두 그대로였죠. 무용의 마음에 대한 네 번째 증거는 자유의지에 관한 실험에서 나타납니다. 유물론자들은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설득하려 합니다. 저는 자유의지가 허상이라고 당신을 설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벤자민 라이비 박사의 실험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소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당신이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하는 아마도 약 0.5초 전에 당신의 뇌에 급등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는 그것을 준비 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마치 무의식적인 투표와 같은 것입니다. 유물론자들은 이 준비 전율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생각에 우리가 속았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유의지는 허상입니다. 우리의 물질적 뇌가 일종의 결정을 내리고 우리는 마치 우리가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라비 박사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이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할 때 그러고 나서 그 결정을 번복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라비 박사는 그들에게 그 버튼을 누르기로 결정하도록 하는 준비 전이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버튼을 누르지 않기로 결정하도록 하는 준비 전이는 없었습니다. 라이비 박사는 그가 자유의지의 존재를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하지 않을 자유의 존재는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지 않을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기 자체를 멈출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가 그 동기를 실행하는 것을 멈출 수는 있습니다. 유물론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이 증거가 그들의 세계관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 증거를 무시합니다. 당신은 세포로 된 로봇입니다. 유물론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현실주의자인 것이 그들은 유물론으로는 마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물론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들은 마음을 포기할 뿐이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 그들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신경과학은 당신이 당신의 뇌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해방의 증거는 우리가 정말 누구인가에 대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육체, 영혼, 그리고 마음에 대해 말이죠. 우리는 유물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영혼을 보고 사랑을 경험하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우며 우리는 조용한 다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